네, 고향경제사회연구소 김영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주 저희가 이제 옳은 소리 옳은 자들이 우리 김영환 소장님 통해서 경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어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경제 소식은 이렇게 깊은 소식은 잘 없더라고요. 예, 깊은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도 별로 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예,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네.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재부와 함께 지난 정부의 국가 채무, 국가 재정이 엉망이었다, 거덜냈다. 그래서 자기가 집권한으로 이렇게 거덜난 살림을 우리가 받아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이게 대통령이 지금 허위 조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 때가 지금 더 늘고 있습니다. 본인 그래요? 때가. 예. 허위 조작을 대통령이 직접. 네, 네. 야, 예. 그래서 제명이 허위 조작 및 허위 조작 세력 수괴죄입니까? 수괴입니다. 수괴. 아. 대통령이 수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네. 증거가 좀 탄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공소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가 재정 상태를 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7월 달까지 국세 수입 현황이 좀 발표가 됐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좀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23년 7월 6일 국세 수입 및 현황을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지금 이제 총 국세가 22년 대비 23년 예산이 한 4조 6천억 원 늘었죠. 네. 22년 대비. 20년 대비 예, 그렇죠. 예. 근데 7월까지 누계 그쪽을 보면 네. 총 국세 라인 쪽으로 네. 보면 전년 대비 43조 4천억이 감소했다는 게 보이죠. 마이너스네요. 예. 예. 이건 전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엔 395조를 거뒀고 올해 목표는 400조 5천억 원인데 예. 전년 대비 43조를 덜 거뒀다는 건 심각하게 10%가 넘게 그렇죠. 빠지는 건데요. 그렇죠. 일단 10%가 빠지고요. 23년 예산이 4.6조가 더 늘었지 않습니까? 네. 국세 수입 예산액이. 그렇죠. 그러면 4.6조를 더 더하면 거의 50조입니다. 그러네요. 예. 50조가 지금 세수가 지금 펑크 났다. 이렇게 봐야 되죠. 돈 단위가 너무 커서 네. 약간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요. 저도 뭐 감히 예. 예, 50조가 펑크 난다. 이거 네. 역사상 없었던 일 아닙니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국세 수입의 12% 정도를 세수입을 잘못 잡았다. 이거는 경제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기재부가 대통령하고 뭔가 잘못된 경제 정책 운영 방향으로 이렇게 세수입이 펑크 났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거고 두 번째는 감세 정책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기재부가 네. 추계를 잡을 때는 무조건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럼요. 더 버는 네. 돈을 조금 추경돼서 쓰는 그럼요. 방식으로 하지 그럼요. 자기들이 희망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잡진 않잖아요. 추계를. 맞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놓고 본다면 윤 대통령 하도 감세 얘기하니까 네. 올해 잘 벌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정말 망쳐지고 있어서 세금이 확 줄었거나 아니면 둘 다이거나 이런 경우겠죠. 저는 이제 둘 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내국세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내국세. 네, 내국세 중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세금들이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들 아닙니까? 소득세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내는 거고 그렇죠. 법인세는 법인이 벌은 돈 때문에 내는 건데 예. 그런데 둘 다 지금 15.8%하고 26.1%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전년 대비. 법인세 26.1%가 줄어들었으면 4분의 1이 줄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 대비 법인의 활동이 맞습니다. 4분의 1 위축됐다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단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한번 보시죠. 작년에 7조 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올해 2,400억. 2천억 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당장 이 반도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중국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법인세 수입 실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관세도 한번 보실까요?
관세. 예, 네. 관세는 규모가 작아서 퍼센티지로 한번 보시면 2.6조 원 감소했고 전년 대비 40% 감소했습니다. 40%. 수출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수출이 안 돼서 네. 수출이 뭐 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수출이 40% 감소한 만큼 하여튼 세금이 네. 덜 거치고 있다라는 네, 얘기인 거죠. 네.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국가 상황, 경제 상황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지표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내국세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내국세가 얼마 그러니까 이제 내국세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건데 내국세 총액이 전년 대비 39.6조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국세에서 거의 40조가 줄어들었네요. 네, 40조 정도 줄고 내국세 22년 실적과 23년 예산을 보면 차이가 한 5.7조 나죠. 네네. 더 거쳐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대비는 그럼 네. 5.7조를 더하면 거의 한 45조? 그러네요. 45조가 내국세가 덜 거치는 거 아닙니까? 45조가 덜 거친 상황.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있고요. 네네. 지방 교부세, 지방 자치단체들에게 보내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네네. 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내국세 총액의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는 19.24%. 네. 그리고 종부세를 합쳐가지고 지방 자치단체에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라고 해서 교육청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중고들. 네. 이 예산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국세 총액의 20.79% 하고 네. 그다음에 교육세를 특별하게 이제 걷지 않습니까? 그걸 합쳐서 지방 교육청들한테 보내주는데 4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국세 그렇죠. 총액에 그러면 아까 45조에 40%면 얼마 줄어듭니까? 18조 원. 18조 원 정도가 지방에 안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럼 지방 같은 경우는 예산을 다 짜놓고 할 텐데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한 9조 빠지고 지방 네. 교육청들 9조 빠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 지방 자치단체나 교육청들은 아마 한 뭐 10월, 11월 예산안 제출할 때쯤 보면 감액 추경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네. 소위 말하는 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이거 네. 남아돈다고 보수론이 엄청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 기사 하나 찾아봤는데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교부금 3조 줄여서 대학에 줘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작년부터 하여튼 네. 그 초중고등학생들 코 묻은 돈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별 난리를 쳤는데 네. 당장 올해 18조가 부족하게 될 건 이 사람들 전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기재부는 애초 내국세 총액이 이 정도니까 내일시를 다 주는 거죠. 지방 자치단체한테 그렇죠. 이 정도 내려갈 거다. 이 정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니까 이 정도 틀 안에서 당신들이 예산을 잡아라. 네, 이렇게 네. 다 내실을 주거든요. 작년 네, 그렇죠. 말에. 그리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다 쓸지 다 또 지출 예산도 다 잡았을 텐데 네. 아니, 기재부가 이렇게 펑크 내버리면 지방 정부하고 지방 교육청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요. 또 일정 정도 교부금들이 나갔으면 또 쓴 것들은 어떻게 되돌립니까? 그런 데다가 네, 이분은 또 계속 뭐 법인세를 깎아주니 상속세를 깎아주니 계속 떠들고 네. 그런데 또 재정 적자는 안 되고 무슨 네. 균형 재정을 하느니 그러니까 난 이렇게 듣고 있으면 건전 재정한다고. 예 건전 재정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네, 예. 네. 그래서 그 재정 수치를 한번 좀 살펴보면 지난번에 제가 5월 달까지 한번 그 수치를 가져왔는데 네. 6월 달 두 개까지 6월까지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네. 자, 그 23년 잠정 그 컬럼들 보시면 네. 본 예산 쪽 한번 볼까요? 본 예산. 네, 본 예산 625조 7천억 수입에 지출 638조 7천억 하고 네. 그 다음에 통합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13.1조 원에서 관리하고 네. 사회보장성 기금은 이익이 나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리재정 수지를 58.2조 원에서 관리하겠다. 이게 GDP의 3% 이내입니다. 네네. 재정준칙 막 얘기하는 기재부. 그렇죠. 예. 근데 6월까지 한번 보실까요? 누계.
58.2조를 관리하겠다는 양반들이 실제는 완전히 다르네요. 아니 6월인데 지금 83조가 적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목표치라고 하지 3%라는 것도 자기들이 만든 임의의 네. 기준이고 네. 그나마도 뭐라 그럴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말하는 기준이었는데 그걸 이제 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네. 공언을 해놓고 네. 실제 내용을 보니까 못 지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6월이니까요. 12월까지 진행이 되면 관리 재정 수지가 얼마나 펑크가 날까요? 그러면 5% 이렇게 되는 거네요. 5%, 6% 이게 얼마가 될지 저도 예측이 불가한데 3%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인데 이 83조 다시 한 번만 보시면은요. 이 83조의 관리 재정선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산의 재정 적자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예산에서 재정 적자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메꿔야죠.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든 아니면 뭐 이제 전년도에 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데에서 좀 메꾸든 그게 네. 한 6조 원 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기금에서 뭐 물론 이제 기금 예산들이 세입과 세출이 다 짜져 있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기금들이 좀 있으면 네. 그걸 끌어다가 이 적자를 메꿔야 되거든요. 어떻게 네, 해서든 네.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적자 국채를 다 발행을 해주든. 예. 근데 또 빚은 내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 방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빚내야 돼요. 빚내야 되는데 지금 기재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45조 8천억 정도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라고 본 예산 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현재까지 34조 발행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한 70% 넘게 지금 적자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 채무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예. 근데 나머지를 어떻게 메꿀 거냐? 이게 제가 퀘스천이에요. 네. 세계 잉여금은 한 6조 원 정도 있으니까 메꾼다고 하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불용 처리해서 아예 예산을 안 쓰면서 이 적자를 메울 생각인지 아니면 요전날에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외평채 외평채 끌어 쓴다는 거잖아요. 20조 갖다가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평채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외환을 살려고 네. 돈을 쟁여둔 거잖아요. 네, 네. 위험한 순간을 네.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요긴하게 아껴둬야 되는 돈인데 네. 법적으로는 국회 허락 없이 갖다 쓸 수 있는 돈이니까 20조가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가 채무에 안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죠. 예, 왜냐하면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 IMF 때 어마뜨거라 해서 잔뜩 쌓아둔 돈인데 네. 그 고간을 빼먹겠다는 얘기가 하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도적 불용도 사실 이게 범법인 게 네. 국회가 선출된 권력이 예산을 짜준 것은 올해 돈을 이렇게 써라고 행정부에 명령한 건데 네, 맞습니다. 행정부가 국회에 수정 없이 이렇게 다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쓰지 말라고 기재부 장관이 행정부 관료들에게 지들 마음대로 몰래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이 좀 정부는 법이라는 게 좀 무도하죠. 예. 그리고 연도별 재정 수지 현황을 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네. 자, 이제 그 2017년부터 쭉 관리 재정 수지 쭉 빨간색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최대로 적자가 난 때가 2020년. 2021년이 많죠. 네. 이때가 코로나 위기 때 아닙니까? 코로나 그렇죠. 이때 뭐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적자 국채라도 발행을 해서 네. 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나마도 거잖아요. 많이 못 써서 다른 네. 그 국제 기구들로부터 많이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빚을 늘리고 나라 빚을 안 늘렸다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정도 쓴 건데. 네. 근데 이제 22년 잠정이 지금 관리 재정수가 117조입니다. 그런데 4개월은 문재인 정부고 8개월은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네. 살림 거덜냈다고 하더니 네. 이 수치는 지금 뭡니까? 117조.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제가 지난번에 62조 추경을 했다. 네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자, 20년도가 순수하게 문재인 정부 최대 관리재정 수지 적자 112조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윤석열 정부만 한번 또 따져보려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따로? 네. 네네. 그 다음 표 한번 좀 봐주시면, 자, 아까 83조 끝에 숫자 그 표에 83조 적자 났다고 관리재정 수지 네. 적자 났다고 그 수치입니다. 6월까지가 83조였고요. 자, 4월까지, 예. 4월까지를 보면 45조 4천억이 적자 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1년 딱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45.4조가 있고요. 네. 그 밑에 또 표를 한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자,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게 관리재정 수지 마이너스 37.9조였어요. 네. 연말에 보니까 117조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 빼면 79.1조가 나옵니다. 79.1조. 네, 거기에다 대고 8개월, 그 다음에 아까 4개월 45.4조를 더하니까 네. 얼마가 나오냐면요, 124.5조 원이 나와요. 124조 5천억 원의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윤석열 정부 운영 1년 안에 1년. 난 거고, 네. 그것은 우리가 미중유의 코로나 사태를 겪을 때도 내지 않았던 적자의 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위기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관리재정 수지를 국가재정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윤석열 정부가 그럼 지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한테 한 얘기였던 거군요. 그 아니, 국가 살림을 거덜내고 있다는 게 아니, 자아 비판이었던 거네. 그게 맞는 거죠. 예, 사실은 제가 모르고 한 말이네요. 아,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에게 이 전 정부가 거덜냈다는 살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본인이 거덜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면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하든 어쩌든 이 관리재정 수지를 메워야 되는데, 네. 기재부는 지금 꼼수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국가 채무를 사실은 좀 안 늘리기 위한 꼼수. 네. 오죽했으면, 그래서 예산정책처 국회 네. 예산정책처가 어제 신문 이슈에 나온 건데요. 재정 축의 세제 이슈를 발행을 하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기재부는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 수지 정보와 함께 적자 국채 발행 규모 등 국고 부족 자금의 조달 현황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적자 국채를 도대체 얼마 발행을 하는지, 한국은행에서 부족 자금을 네네. 100조를 넘게 지금 갖다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낱낱이 월별로 그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규모를 잘 안 알려준다는 거죠. 기껏해야 관리재정 수지 이런 지들끼리 안에서 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돌리는지를 말을 안 해주고, 네, 네. 대통령은 안 물어보고, 네. 국회가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고, 이런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기재부가 이제 기사인데요.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7월까지입니다. 7월까지 보니까 100조 8천억 원을 누계로 100조 네. 8천억 원을 한국은행에서 임시 차입했어요. 세금이 부족하니까 지출은 해야 되고 이건 안 갚아도 되나요? 갚아야 됩니다. 이자도 있나요, 그럼? 이자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우리 국채 발행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당해년도 세입으로 꼭 갚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해에 낸 세금으로 그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은 꼭 갚아야 돼요. 아니 세수가 50조 펑크난데 이거 어떻게 갚아요? 이제 계속 갚아 나가겠죠. 그다음 방법이 또 뭐 있습니까? 일종의 카드 돌려막기라고 한 재정증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네. 재정증권. 9월 달께 또 나왔습니다. 또 하는군요. 네, 이제 34차까지 발행을 해서 4.5조 원. 네. 자, 8월 달 거 그다음 또 있습니다. 얼마죠? 7.5조 원. 5번 발행하죠. 1.5조 원씩. 네. 그다음에 또 7월 달에 이게 6조 원. 단기 국채 63일물입니다. 이 2달짜리예요. 2달 뒤면 또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정증권을 계속 발행하면서 2달짜리 갚고 2달짜리 갚고 이렇게 부족 자금을 쓴 거를 메우기 시작하는 거죠. 갚을 돈도 없지 않나요? 어떻게 갚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재정증권을 발행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네. 지금 채권 시장이 조금 얼어붙어 살아남은 걷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 김진태 레고랜드 발 그렇죠. 채권 사태가 한번 얼어붙어서 네. 한전이 지금 200조가 넘는 부채를 가지고 있어서 한전채를 계속 또 발행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은행채 나오고 있고요. 재정증권까지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채권 가격과 채권 이자는 반비례하거든요. 그렇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이자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게다가 예.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데다가 될 수가 없으니까 채권 발행도 사가는 사람이 없고 네. 이미 한전이랑 국가 것도 넘치는데 굳이 위험한 회사까지 살 이유가 없겠죠. 예. 그래서 저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 AAA, 트리플 A 거거든요. 국공채다 보니까 좋은 우량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조금 안 좋은 기업들 채권들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이자를 주고 시장에서 자금 공급을 받아야 된다. 일종의 이런 상황까지 이제 불러 일으키게 되고 총 이자를 봤더니요. 재정증권, 한국은행 2천억이 넘어요. 이자만. 그러면 이것도 다 기회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하지 않아도 될 이자가 지금 2천억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니 국민들한테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해야죠 이거? 뭐 본인이 단기 차익금이 뭔지를 이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설명해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좀 이 상황들을 제대로 알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이 세세한 내용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시면 국민들은 믿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 같은 사람이 없으면. 몰라서 원고 보고 그냥 읽을 수도 있어요. 예. 경제 문제에 대해서만큼 본인 의견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오직했으면 기재부 보도자료 석 달치만 과외 좀 받아라.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난번에 좀 네. 그 구형으로 얘기했잖아요. 네. 참 그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뭐 대통령의 리더십을 갖고 이 문제는 이렇게 극복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찬반 여부를 따지거나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기재부는 감추고 대통령은 모르고 네. 문재인 때 빚 더 많이 졌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관리재정 수지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더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124.5조. 예. 124.5조. 게다가 세수 축에도 50조가 넘게 펑크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이 살림 거덜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레토릭만 돌아다니는 상황. 네, 네. 근거 없이. 예. 자, 황당하고 한심하네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허위 조작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고 계시다. 거짓말을 직접 하고 계시고 이거 지금 구형을 얼마나 줘야 될지 저희 또 청취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 아니 그래서 수계 역할 지금 거짓말 수계 역할 허위 조작 세력이 수계 역할을 지금 막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참 참담합니다. 네. 그래서 요새 진짜 그 간토 대지진 났는데도 일본 관방장관이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얘기하고 일본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홍범도 장군과 같은 선열들을 동상을 흉상으로 옮긴다고 그러고 네. 이 대통령 역사의식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구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어떻게 구형을 하시겠습니까? 타임머신이 있다면 일제 강점기 치하로 대통령이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독립군을 한 1년만 복역을 해라. 가서 독립군에 있을까?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독립군에 가만히 있을까나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탈영하지 않을까? 진짜 큰일입니다. 네. 듣고 있으면 네. 이 방송 재미가 있으면서도 들을 때마다 암담해지니까 네. 예, 눈은 바로 뜨이지만 암담해지는 기분을 좀 좋은 소식 어쩔 수가 좀 없네요. 좋은 소식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경제 상황을 보면 너무나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뭔가 좋은 소식이 하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서동원님은 대한민국 시민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박원숙님은 가능한 빠른 탄핵이 답이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 예, 알로에님은 돌아버리시겠다고 손바닥에 왕자가 무슨 이념이냐 정의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김민희님은 독립군이 망한다. 아 독립군은 그쪽으로 가면 예, 하여튼 예. 그 오늘도 참 답답한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꼭 네. 알아야 되는 이야기 또 우리가 윤 정부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배울 수 있는 소중한 네.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네. 고향 경제사회연구소 김영환 소장님 매주 또 이렇게 저희들 눈을 번쩍번쩍 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주제로 오실 거죠? 방법이 없네요. 뭐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 운용을 제대로 해야 저희도 기쁜 소식을 찾아뵐 텐데 네. 어쨌든 눈 뜨고 계실 수 있도록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